4. 안드레이 공작이 빼제르부르크에 도착한 것은 1809년 8월이었다. 그것은 마치 젊은 스페란스키의 명성과 그에 의해서 이루어진 개혁 세력의 전성기였다. 바로 이 8월에 황제는 포장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차가 뒤집히는 통에 나가 떨어져 한쪽 발을 다쳤기 때문에 3주일 동안 빼제르고프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동안 날마다 스페란스키에게만 아련을 허용하고 있었다. 이 무렵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유명한 두 가지 칙령, 궁중의 관등 폐지와 5등관과 8등관에 대한 시험제도 뿐만 아니라 위로는 국회에서 아래로는 면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사법, 행정, 재정 등 러시아 국정의 현행 제도 일체를 개혁해야 할 일련의 국가 헌장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알렉산드로가 제위에 오를 때부터 품고 있던 막연한 자유주의적인 공상이 이제야 실현되고 구체화되려 하고 있었다. 황제는 처음 이러한 공상들을 자신이 농담삼아 사회구제위원이라고 부르고 있던 보좌역들 차르토리지스키, 노보실리셰프, 꼬쭈베이, 스토로그노프르들의 힘을 빌어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지금은 이러한 사람들 대신 문서면에서는 스페란스키가, 군사면에서는 아라크체예프가 고스란히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도착한 후 곧 시종으로서 궁중에 들어가 황제를 배알하였다. 황제는 2차례나 그를 만났지만 한마디도 말을 건네지 않았다. 안드레이 공작은 훨씬 이전부터 자기의 얼굴, 아니 자기의 존재가 황제에게는 불쾌한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으나 지금 황제가 자기를 바라보는 무뚝뚝하고 냉담한 시선 속에서 전보다도 더 한층 이 추측을 뒷받침하는 것을 발견했다. 조신들은 안드레이 공작에 대한 황제의 냉담한 태도를 설명하여 볼콘스키가 1805년 이래 근무하고 있지 않는 것을 불만스럽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다. 인간이 자신의 싫고 좋은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나 자신도 알고 있다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생각했다. 그러니까 육군의 군율에 대한 나의 의견서를 개인적으로 황제께 제출해야겠다는 따위는 생각해야 아무런 소용도 없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일 자체가 틀림없이 대변해 줄 것이다. 그는 자기의 의견서에 대해서 아버지의 친구인 노 원수에게 이야기했다. 원수는 면회 시간을 지정하여 상냥하게 그를 맞아주고 또 황제에게 상신해 줄 것을 약속했다. 며칠이 지난 뒤 안드레이 공작은 육군 대신 아라크체예프 백작한테로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지정된 날 오전 9시 안드레이 공작은 아라크체예프 백작댁의 응접실에 출두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아라크체예프를 몰랐고 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들은 풍문은 그다지 이 사람에 대한 존경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그는 육군 대신이며 황제 폐하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므로 그의 개인적인 특성 같은 것은 아무에게도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는 나의 의견서의 심사를 위임받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그만이 이것을 채택할 수 있는 열쇠를 진 한 사람이다. 아라크체예프 백작의 응접실에서 많은 고관들 속에 기어 차례를 기다리면서 안드레이 공작은 이렇게 생각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대부분을 부관으로서 근무해오는 동안 명사들의 응접실들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응접실의 갖가지 성격을 뚜렷이 알고 있었다. 아라크체예프 백작의 응접실은 전혀 색다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 응접실에서 접견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지위가 없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굴욕과 순종의 빛이 감돌고 있었고, 비교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모두 공통적인 쑥스러운 기분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 기분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입장, 그리고 이제 접견할 당자에 대한 냉소가 오만함이 위장된 표정 밑에 숨겨져 있었다. 어떤 자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얼굴로 이리저리 거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수근거리면서 웃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그곳에서 신라 안드레이치라는 별명과 영감한테 혼이 날 거야 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모두 아라크체예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어떤 장군, 고관이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된 것에 모욕을 느낀 듯 두 다리를 번갈아 포개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를 경멸하는 듯한 미소를 띠기도 하면서 앉아 있었다. 그러나 문이 열리자 한순간 모두들의 얼굴에는 다만 두려움에 찬 표정만이 떠올랐다. 안드레이 공작은 당직을 향하여 다시 한번 찾아온 것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당직자는 그를 힐끔 쳐다보고 때가 되면 이제 당신 차례도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몇 사람이 부관에게 안내되어 대신의 서재로 들어가고 나오고 한 뒤에 이 무서운 문으로 한 장교가 불려 들어갔는데 거의 풀이 죽은 몹시 질린 듯한 안색은 안드레이 공작을 놀라게 했다. 이 장교의 접견은 오래 계속되었다. 갑자기 문 안쪽에서 폭발하는 듯한 불쾌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파랗게 질린 장교가 입술을 떨면서 나오자 자기의 머리를 감싸 안은 채 응접실을 빠져나갔다. 그것에 이어 안드레이 공작이 문으로 안내되었다. 그러자 당직은 나지막한 소리로 오른편 창문 쪽으로 가십시오 하고 말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검소하지만 산뜻하게 꾸며진 서재로 들어갔다. 허리가 길고 갸름한 머리를 짧게 깎고 굵은 주름에 갈색을 띤 푸르고 멍청한 눈을 하고 미간을 잔뜩 찌푸린 축 늘어진 빨간 코를 가진 40살가량의 사내가 탁자 옆에 앉아 있었다. 아라크체예프는 그에게로 고개를 돌렸으나 그의 얼굴은 보지도 않았다. 당신의 청혼은 무엇입니까? 하고 아라크체예프는 물었다. 별로 아무것도. 청혼은 없습니다. 카카. 조용하게 안드레이 공작은 말했다. 아라크체예프의 눈은 그에게로 돌려졌다. 자 앉으시오. 하고 아라크체예프는 말했다. 볼콘스키 공작이시죠? 네, 별로 청혼은 없습니다. 폐하께서 내가 제출했던 의견서를 카카에게로 돌리셔서 실은 말입니다. 실은 나도 당신의 의견서를 읽어보았습니다만 처음 몇 마디만을 부드럽게 말하고 나자 아라크체예프는 다시금 그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가로채고는
차츰 퉁명스러운 멸시하는 듯한 어조로 변해갔다. 새로운 군규를 제출하시려는 것이지요. 군규는 많이 있지만 그 낡은 군규조차도 제대로 실행하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마구 법안들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야 쓰는 편이 실행하기보다는 쉽기 때문이지요. 나는 황제 폐하의 뜻에 따라 그 의견서를 각하께서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신지 그것을 알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 안드레이 공작은 정중하게 말했다. 아, 당신의 의견서는 결재해서 위원회로 돌렸습니다. 나는 불찬성입니다. 하고 일어나더니 책상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면서 아라크치 예프는 말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그 종이를 안드레이 공작에게 내주었다. 그 종이에는 연필로 표제도 철자법도 구두점도 무시한 채 다음과 같이 횡서로 씌어 있었다. 작성에 근거 없음. 왜냐하면 프랑스 육군 법규의 모방에 지나지 않고 공연히 육군의 복무 규정에 입에대기 때문임. 언어위원회의 의견서가 회부되었습니까? 하고 안드레이 공작이 물었다. 군규 제정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넣도록 내가 제안해 두었습니다. 단 수당은 없습니다. 안드레이 공작은 쓴 웃음을 지었다. 그런 것은 나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무급위원으로 말입니다. 하고 아라크체예프는 되풀이했다. 실례하겠습니다. 이봐 다음 차례 아직 누가 있나? 안드레이 공작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그는 그렇게 외쳤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